경기도가 태블릿 PC로 어린이집 등원을 확인하고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스마트 밴드를 통해 아동의 학대 여부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등 첨단 이슬을 활용한 안전한 보육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급속한 기술 변화 시대의 미래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술 변화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사람, 기술, 따뜻한 하모니를 키워드로 미래기술을 선도적으로 이용한 정책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밝힌 4가지 정책은 이탈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 사업, 퓨처스 2021 개최,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이다. 먼저 도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등 보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탈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집 한 곳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화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전등 하원, 출석 체크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셔틀버스 승하차와 원내등 하원 과정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셔틀버스와 어린이집 입구에 태블릿 PC와 리더기를 설치해 아이들을 승하차할 때와 등하원할 때 얼굴 인식을 하며 아이들의 가방에도 스마트 태그를 달아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차에 타지 않거나 등원하지 않으면 바로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알림이 간다. 스마트 밴드 기반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현재 위치와 활동량, 건강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의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채운 뒤 아이의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면 관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안전사고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보육교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보육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물 인터넷 기반 생활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육시설 실내외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쾌적한 보육 환경을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출결 관리나 투약 의뢰, 알림장 등 보육 행정을 전산화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 인원 부족으로 사업 실증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오는 8월까지 사업 실증 기간을 연장하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부서와 도내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현재의 얼굴인식 기반 전자출결 시스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이상 징후 혹은 학대 의심 정황 등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알림톡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해서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한편, 개인이 생성에 기여한 혹은 개인의 데이터로 발생하는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분야별 마이데이터를 연결만 하면 사용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청년 기본소득 등 각종 정책 수혜 정보를 신청 시기에 맞춰 알려준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청년 기본소득과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등 청년 여성복지정보 5종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복지, 채용 등 수혜 정보를 60종까지 확대하고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 등이 개인이 제공하거나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를 활용 후 발생하는 이익은 데이터 배당처럼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일상에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퓨처쇼 2021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 퓨처쇼 2021은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 소상공인과 리테일 테크의 만남, 온 오프라인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챗봇,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의 상권 맞춤형 미래기술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퓨처쇼는 지난해 제1회 행사를 추진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보이동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선보인 바 있다. 넷째,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랜 관행이었던 대학 및 연구단체 중심의 연구사업 지원을 역량 있는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그간 국내 연구개발 투자는 최고 수준이지만 기관 중심의 계획 및 관리로 성과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었다. 도는 2월 중 사업을 공고한 후 5월까지 공개 선발 절차를 마무리해 연구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문형 미래성장 정책과는 이번에 발표한 4가지 정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만의 참신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한 발 앞선 정책 시행으로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게를 멍들게 하는 경제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허위 등록,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오프라인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 플랫폼상 허위, 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 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 사이트 피해 사례, 2분기는 허위 등록, 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 행위, 4분기에는 대출 플랫폼상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 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 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 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또 경기 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 이 온라인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 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 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 조직, 황금 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 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2021년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기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 외에도 다 함께 돌봄센터까지 공급처를 확대해 대상 어린이가 56만 8천 명에서 58만 3천 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배를 시작으로 사과, 복숭아, 수박, 멜론, 포도, 감귤 등 제철 과일 19종을 총 45회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과일은 지역에 따라 월요일, 목요일 사이 주 1회 배송된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공급 방식을 개선해 연중 건강과일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이 50% 미만일 때 건강과일 공급을 중단했으나 올해는 등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공급처 대체를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 시범 사업을 도입해 세계 시군을 선정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토마토, 딸기 등 친환경 과일 150톤을 제공한다.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해당 시 군 건강과일 담당부서나 보육 담당부서에서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보육 어린이에 대해서는 과일 생산 시기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올해도 성공적인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개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급과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물질 검사 건수를 지난해 100건에서 150건으로 늘릴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데이터화해 우수 생산 농가를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친환경, G마크, 농산물 호수관리 제도 인증 등 고품질, 국내산 과일 간식 제공을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과 도내 과수농가 판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가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다음은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 뉴스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체기 경기도가 올해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 기관을 공모한다.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선호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노동존중 의식을 계승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개최, 임시 추모관 설치, 99초 전태일 노동, 인권 영상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등 전태일 열사의 생애와 죽음, 노동인권, 노동현실 등을 많은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토론회, 교육, 버스킹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전태일 노동인권 영상 공모전을 올해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교식 노동국장은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을 추진해 열사의 인간 존중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노동권 향상 등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노동 관련 연구 및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이다. 사업 수행 기관에는 총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청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